중종실록 7년 1512년 4월 28일에 적혀있기를 좌의정, 유순정 등이 의논드리기를 매화가 노목합과 원수가 되어서 그 아들을 타살하고 노목합이 또 매화를 사살하였으니 이는 저희들끼리 원수를 갚는 일이요. 우리나라와는 관계가 없는 것인데 매화의 아들 속고내 등은 국경 근처에 살고 있으면서 그 아비가 벼슬을 받은 뒤부터 대대로 나라의 은혜를 입었는데도 지금 그 아비가 죽은 원인이 우리나라 사람을 전매한 일에서 나왔다 하여 드디어 해치려는 계획을 내어 두 곳에 보에서 살고 있는 군민을 약탈하니 그 죄가 실로 중합니다. 이제 만약 이들을 버려두고 징계하지 않으면 이들의 완악을 길러주는 것이 될 뿐만 아니라 가까이 사는 야인들까지도 반드시 두려워 외축하는 마음이 없어지게 될 것이니 즉시 소탕하여 나라의 위엄을 보이소서. 속고내는 여진족 중에서도 작은 부족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여진족을 이해하기 쉽게 생각하면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의 아메리카 인디안을 생각하면 돼요. 그게 전체가 한민족으로 똘똘 뭉쳐 있는 게 아니고 막 분산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수백 명, 뭐 수십 명, 수천 명, 뭐 수만 명도 있겠지만 해도 그런 이 부족들이 각각 그 마을을 이루고 추장이 다스리는 이런 상태였는데 그 속고내는 그런 추장 중에 한 사람인데 그렇게 큰 부락이 아니고 작은 부작 한 400명 정도의 그 군대를 가진 그런 크지 않은 부락 한 400가구 정도 되는 그런 작은 추장인데 그 조선에서는 그 망합이라는 사람을 시켜서 그 좀 큰 부락이죠. 그 뭐 수천 명 거느린 그 망합을 시켜서 그 속고내를 단속을 하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조선은 그 사군과 육진을 개척한 뒤에 사군 육진을 개척하니까 지금 사군 육진 지역에 흩어져 살던 여진족이 쫓겨서 이제 그 강 건너편으로 북쪽으로 넘어갔겠죠. 근데 그러니까 이제 한국의 변장들이 그 좀 힘이 세고 큰 부족 추장한테다가 내가 잔잔한 애들을 다스려라 이렇게 관리를 시켰는데 속고내의 아버지 매하하고 그 이웃부락 추장 노목합하고 서로 원수가 됐어. 서로 싸워서 죽인 사건이 생겼어요. 근데 그 사건을 속고내가 오해를 하기를 조선이 배후에서 노목합을 시켜서 자기 아버지를 죽였다 이렇게 생각하고 조선을 침략해 온 거예요. 근데 속고내가 그렇게 오해할 수밖에 없던 게 자기가 먼저 지은 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속고내가 조선 사람들을 잡아다 노예로 팔아먹었어요. 그런 죄가 있기 때문에 이게 들키면은 내가 조선한테 보복을 당할 거다 이러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노복합이 자기 아버지를 죽이니까 아 이게 조선이 보복한 거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그 차도살인 그러니까 그 조선이 노목합의 칼을 빌려서 자기 아버지를 죽였다 이렇게 오해를 하고 조선을 쳐들어왔던 거예요. 중종실록 7년 1512년 4월 28일에는 그러나 이는 조그마한 오랑캐이고 먼 곳에 사는 큰 족속이 아니니 번거로이 병력을 쓰지 말고 다만 성 밑에 사는 야인의 우두머리들을 시켜서 잡아오도록 하더라도 쉽게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속고내가 그 조선 사람을 죽이고 잡아간 사건을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이 조선은 조선 군대를 동원하지 않고 여진족을 시켜서 속고내를 잡아오게 해요. 이렇게 잡아와라 네 가서. 이렇게 말하자면 이제 그 안 잡아오면 막 제재를 가하고 잡아오면 이제 말하자면 또 포상을 하고 이렇게 하겠죠. 중종실록 7년 1512년 5월 17일에는 함경북도 병마절도사 유미가 치기하기를
지난 4월 19일 성 밑에 사는 여진족들을 보내 메하의 아들 속고네 등에 불악을 토벌하였는데 이번 5월 초닷새 날 저들 요미 등이 여진족 임호징을 잡아오고 가망합 등은 적인 남몽계를 잡아와서 고하기를 이들은 모두 속고네에 가까운 족속으로 변경을 침범하여 노략질할 때의 정범입니다. 하기에 5월 초닷새 날 두 사람을 주문하니 그들이 모두 속고네의 족속이라는 것과 속고네를 따라서 노략질한 사실을 말하였으므로 회령부에 가두었습니다. 근데 조선이 이제 그 국경 부근에 사는 다른 부족들을 동원해서 속고네를 잡으려고 막 하는데 속고네 놈이 저 먼 위로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잡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다 도망을 친 중에서 일부 낙오한 족속들 그것들만 일부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조선이 이제 여진족을 동원해서 속고네를 잡으려고 했지만도 잡는 걸 실패해요. 근데 왜냐하면 여진족들이 그렇게 협조적이 아니라 잡는 채만 하는 거죠. 막 잡는 채 하면서 밑에 쫄병 하나 잡아갖고 이제 뭐 갖다 바치고 뭐 얘가 뭐 속고네하고 뭐 엄청 친한 뭐 일가 친척이다 뭐 이러고 그렇게 했어요. 중종실록 7년 1512년 9월 18일에는 망합이 속고네를 잡지는 못하고 속고네와 성이 같은 족속인 암한개만 잡아가지고 돌아왔다. 근데 망합은 조선이 그 속고네 부락을 관장도로 시킨 좀 약간 큰 추장인데 조선군이 속고네는 너 밑에 관할시켜 놓으니까 빨리 잡아오라고 막 족치니까 그렇게 해도 이제 그렇게 협조적이지 않아. 왜냐하면은 아무리 망합이 볼 때는 뭐 벼슬도 좋고 뭐 좋지만 해도 망합이 볼 때 조선보다는 속고네가 제가 더 친하거든요. 말하자면 이제 초록은 동생이니까 그랬는데 조선군이 계속 닥달하니까 속고네 말고 암한개라는 놈을 잡아와갖고 이게 속고네하고 성씨도 같고 뭐 일가 친척이다 막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이거는 뭐 조선군이 하다 닥달을 하니까 그걸 버티다 못해 그렇게 한 거겠죠. 제가 근데 조정에서는 속고네를 잡는데 공을 세운 여진족을 불러다가 이제 서울로 데려가서 임금 앞에서 잔치도 막 해주고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당근과 채찍을 가지고 이제 했는 거죠. 뭐 상도 좀 주고 이제 뭐 벼슬도 뭐 내려주고 벼슬 해보자 사실은 뭐 봉급 주는 것도 아니고 명예직으로 이렇게 해주는 거죠. 중종실록 8년 1513년 11월 15일에는 속고네가 새 집을 짓고 저자와 함께 농사를 짓는데 그 집이 망합이 집과 무척 가까운데도 망합이 변장에게 무고하기를 속고네는 이미 죽었다. 라고 하니 그 뜻도 매우 간사하고 음흉합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망합이 욕심이 차면 먼 곳의 야인들도 모두 부쫓을 것이나 그 뜻에 혹 차지 아니할 것 같으면 문득 사납고 교만하게 될 것이니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근데 조선에서는 그 속고네를 잡으려고 애를 많이 썼지만 해도 속고네는 그 여진족의 비호를 받으면서 아무 탈 없이 살고 있어요. 단 조선 쪽으로 이제 얼굴만 안 나타내는 거예요. 나타나면 죽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중종실록을 보면은 예전에 변방을 침략한 사례로는 등장하는데 그 이후로는 더 이상 문제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속고네가 이제 사고를 안 치는 거죠. 그냥 속고네가 이제 좀 이제 국경에서 좀 떨어진 데로 도망을 가갖고 거기서 이제 살면서 그냥 뭐 사고 안 치고 조용히 있어 버리니까 더 이상은 속고네에 의해서 이제 그 문제가 생기질 않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이제 다시 또 혼나니까. 그런데 이제 아마 거기에는 속고네가 그 숨은 것도 있고 또 속고네가 못 나오게 주변 부족들이 야, 내 나와서 자꾸 까보면 우리가 더 고생하다. 네 앞으로 나오지 말고 가만히 있어. 뭐 이렇게 하니까 이제 못 나왔겠죠. 근데 덕천궁 행장에는 1516년 중종 11년에 여진족 속고네가 우리 국경 갑산 등 7개
읍을 침략해서라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근데 덕천공이 종성 판관으로 부임한 1516년에는 속고내가 이미 죽고 없어요. 근데 죽었거나 안 죽었어도 죽은 듯이 가만히 이제 숨어 지내고 있어요. 근데 조선국경에 그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갑사는 백두산 서쪽에 있는 압록강 상류예요. 그죠? 그리고 여진족 중에서 가장 강력한 이만주의 본거지가 있는데 바로 그 건너편에 이만주가 있어요. 근데 이만주가 여진족 중에서는 제일로 센 놈이에요. 그리고 종성은 저 두만강 중하류 최북단에 있어요. 종성. 종성은 한반도에서 제일 북단이고 저 두만강변이고, 만약에 갑산에서 종성까지 전쟁이 벌어져서 전선이 형성됐다면 그거는 조그마한 국지전이 아니고 전면전이에요. 전면전이에요. 근데 당시에 여진족은 그렇게 전체적으로 국경 전체를 놓고 전면전을 벌일 정도로 통합되어 있지를 못해요. 다시 말하면 이만주가 제 아무리 떠들어도 저기 있는 속권의 애들은 말도 안 들어. 자기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큰 전선을 이룬 전쟁이 있었으면은 중종실록이 엄청나게 크게 실려야 되는데 안 실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은 없었는 거예요. 속고내가 거느린 병사가 해봤자 겨우 400명. 속고내가 거느린 병사가 400명이라는 기록이 있는 것은 뭐냐면은 속고내가 거느리는 그 마을이 한 400가구쯤 된다 이런 얘기죠. 근데 그 400가구쯤 되는 그 속고내하고 갑산 앞에 있는 이만주하고는 비교도 안 돼요. 정말 이건 말하자면 뭐 군대로 따지자면 큰 사단하고 무슨 뭐 저기 소대 중대밖에 안 되는 그 비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속고내는 이만주하고는 비교도 안 되고 올량합이나 올적합하고도 상대가 안 돼요. 말하자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만주가 사단장이라면은 올량합이나 올적합 저런 건 한 대대장쯤 되고 연대장 대대장쯤 되고 그 속고내는 뭐 중대장이나 소대장쯤 되는 이런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속고내가 나서서 그런 전쟁을 벌린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얘기죠. 문제가 되는 것을 정리를 한번 해보면은, 첫째, 덕천공이 종성 판관으로 부임한 1516년 무렵에는 속고내가 이미 죽고 없거나 혹은 죽은 듯이 조용히 숨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조선에서는 아무 문제가 안 되었다는 거죠. 두 번째, 속고내는 갑산에서 종성까지 그 넓은 지역에서 변란을 일으킬 만한 세력이 아니라는 거죠. 세 번째, 덕천공의 배설이 종성 판관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런 큰 전쟁에서 전쟁 전체를 지휘하거나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에요. 판관은 아주 낮은 배설이기 때문에 그 판관이 그런 큰 전쟁을 관리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